오늘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10분 김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샤넬백을 제외한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샤넬백도 의례적 선물로 인식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은 금품의 대가성 인정 여부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도 잇따라 열립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재판에서는 위법수 집증거 논란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수집됐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국정을 쥐락펴락했던 그의 말로를 보며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오늘 선고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강혜설 뉴스토마토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강 기자, 오늘 선고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오늘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합의 27부에서 이뤄집니다. 지금 적용되는 혐의는 총 몇 개인가요? 지금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각각 구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년형을 이제 구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4년형,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5년형, 그래서 조합해서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님, 선고에 있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네, 뭐냐면 이 형사법상의 혐의는 지금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네네. 그것이 과연 중요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본시장법 이제 주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면서 했느냐, 뭐 모르고 했느냐,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는 온 국민이 사실 이거 모를 수 없다라는 거를 네. 이미 10년 가까이 검증을 했어요. 경찰이 네. 수사했고 검찰이 수사했었고 검찰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줬느냐, 공무원들 다 유죄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처벌을 왜 안 받았느냐가 사실은 핵심 쟁점인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에서 지금 언론에서는 샤넬백은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는 난 모른다. 끝까지 모른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가치를 가지고 샤넬백보다는 그라프 목걸이가 더해져야 액수가 올라가고 액수가 올라가면 특가법상의 기준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거를 줄이려고 한다라는 걸 쟁심적으로 보는데 사실 통일교에서 받은 거 알선수재라는 거 그냥 브로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네.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권력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다는 정도인데 김건희가 사실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래서 예. 왜 알선수재를 적용했는지 이것이 뭐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건 맞는데 그 받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김건희가 사실상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통일교의 수건 사고를 풀어내려고 했는지를 못 밝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뜬금없이 알선수재 정도였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이게 정치자금법이 돈을 받았다는 게 건데 지금 사실 명태균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무상으로 했다 네, 이걸 적용하는 그게 거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대통령 배우자로서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그 여론을 조작했었고 그거를 또 다 국회의원을 공천을 주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법을 적용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라면 그걸 가지고 뭐 양형 기준을 따지고 그다음에 액수가 얼마고를 따지겠지만 그 사건을 그 배우를 재판부에서 엄히 봐서 처벌을 하느냐 아니면 탁 떼서 정말 법전에 나온 그 법정 제목만을 적용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아니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혐의를 보면서도 특히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네. 명태균 게이트 그걸 저희가 이제 지지난해죠.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추적을 쭉 해왔는데 네. 녹취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천에 직접 관여를 네. 하고 이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본인이 대통령보다 사실상 본인이, 예. 뭐 국정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만으로 지금 혐의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네. 검찰이 덮었던 사안인 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 통일교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제3자 뇌물이나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양형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네. 양형 기준이 올라가는 양형 기준도 올라가고 뭐 애초에 법정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백대현 부장판사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판을 들으시면서 그래 이게 다 유죄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봐야겠구나 했는데 막상 징역 5년이었어요. 네네. 그거는 글자 그대로 양형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범죄 자체의 양형 기준이 최고 6년이고 그 안에서 정한 데서 5년을 딱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독수에 대한 그 내란 사실 12.3 내란 관련해서 중요 임무 종사를 판단하면서 이건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전두환 노태보다 훨씬 더 엄하다.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23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특검은 15년 구형인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오늘 재판에서 쟁점인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알선수재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 V제로 부릴 만큼 힘이 셌으니까 당신한테 가가지고 목걸이 주고 백 갖다 준 거 아니냐라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자범들 보듯이 아유 좀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라면서 돈 갖다 준 거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특검의 주장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논리가 제가 봐도 이제 맞아 보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수긍할 법한데 특검의 논리는 어떠했습니까? 특검의 논리라는 게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다 참작을 하게끔 재판부에게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지금 주어진 혐의만을 적용을 했는지 사실 지금 15년 처음에 구형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조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다른 이제 법조인들 입장은 좀 많이 구형을 했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도 최고형이 이제 5년이거든요. 근데 그 5년 최고형을 다 구형을 한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주포도 사실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인데 6년형을 선고한 것은 이게 공범으로서 이제 형을 선고한 게 적절한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형 자체는 이제 좀 많이 구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위기이고요. 논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이제 뇌물죄 적용에 이제 아쉬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현행법상에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법적 신분이.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이제 공무 관련한 뇌물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마지막 발표를 했을 때도 이런 법제도적 한계 때문에 자신이 특가법상 알선수재밖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지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구형을 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일단 각각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의 그 변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먼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58회 받은 거 관련해 가지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준 거다 일방적으로 자기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변명인데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포나 이미 여러 공범들이 처벌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이라고 인정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저는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라는 형태의 이 진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던 샤넬백 관련한 부분인데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건진법사 전성배를 진술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윤영우 전 본부장이 준 샤넬백 2개,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등등이 있는데 이 8천만 원 상당의 뇌물 중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정도만 자기가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제 뭐 현물을 건진법사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샤넬 매장 직원들이 증언을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한 경우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혐의 적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본질을 지금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상적인 것만 지금 지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고에 대해서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데 법조인으로서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백대현의 길을 가느냐 이진관의 길을 네, 가느냐에서 그렇죠. 갈라지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특검의 구형에는 저도 아쉬움도 있고 또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수사 자체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도대체 그럼 검찰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라는 부분까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그 가운데 윤석열의 영향력은 없었던가 이런 것까지 있으면 이제 확실하게 재판부 입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긴 합니다만 뭐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양형 기준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양형 기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양형 기준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거는 법원이 같은 사건 같은 제목으로 기소가 된 전국에 여러 법원이 있는데 거기 뭐 부산에 갔더니 10년이 나고 어디 저기 서울 갔더니 2년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 이른게 비슷한 사건일 경우에는 이 정도 기준을 좀 가지고 판사님들이 적용을 해 주십시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한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양형 기준을 따를지 말지는 판사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사건을 똑같이 이게 평균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백대현 부장판사가 나름대로는 뭐 판단을 잘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크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겁니다. 백대현처럼 현재 법제도 내에서 평균적인 기준을 따를 것이냐 이주건 부장판사처럼 이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었냐 대통령 배우자가 민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썼던 게 그러면 이제 그 양형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저희가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간의 공판에서 보였던 네. 재판부의 태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오늘 선고를 가늠하는 하나의 좀 예상 가늠자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네. 보통 이제 법조계에서도 흔히 이제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판사가 엄격하게 나오면 좀 봐줄 건가 보다라고 하고 오히려 판사가 막 웃어가면서 하면 엄격하게 형을 내릴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반대로 하거든요. 할 말 다 하게 해주면 저 사람 할 말 다 하게 해주고 편하게 진행해 주는 걸로 봐서는 이제 진짜 세게 판단할 건가 보다 이렇게 오히려 걱정을 네,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다 맞지는 않아요. 네, 네. 예. 그냥 저희들끼리 뭐 도는 정도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 자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초유의 사건인 만큼 그동안의 재판부가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도 사실은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추가 기소될 건들도 있죠?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처음 8월 달에 기소를 해서 지금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이후 11월과 12월에 각각 추가 기소를 한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간매직으로 좀 대표적으로 알고 네네. 있는 사안들인데요. 왜 로봇계 대표 한테 받았다고 했던 그 바세론 콘스탄틴 그 관련한 명품 시계도 있고요. 참 명품도 많아요. 그 다음에 김삼민 검사로부터 이제 받았다고 이제 추정되는 이유한 그림, 화백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금거북이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금거북이 역시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 매직 의혹에는. 그다음 또 하나는 정당법 위반입니다. 2023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 이제 좀 밀어주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부탁을 했고 통일교 측이 이것을 도와줬다라는 의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직 근데 공판이 좀 시작되지 않아서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김건희 특검 이제 종료가 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의 이제 제한 그리고 인원의 제한 그리고 워낙 가지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의혹을 밝히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기된 또는 민주당이 제기한 또는 그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때 총 마무리하면서 몇 개 혐의를 국수부는 이첩을 했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진 못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던 여러 가지 남아있는 혐의들 있잖아요.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그럼 검찰은 뭐 했냐? 2024년 10월에 무혐의했던 그런 혐의들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특검이 중요해 보입니다. 2차 특검은 저는 뭐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빨리 신속하게 종결을 못한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반론도 있습니다만 국민적 피로감 얘기도 나옵니다, 솔직히. 시간을 그렇게 두고 기한을 정해놓고 빨리 선을 그어서 이걸 그냥 그냥 봉인해 버리는 그렇게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부정부패가 자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게도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생전에 알지 못했던 명품의 이름들을 많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잖아요. 다 이거 찾아보고, 뭐야? 이런. 아니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샤넬과 그라프 쪽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라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클리프 아펠 이런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본사의 매출도 늘었고요. 짝퉁도 늘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광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저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지금 밝히지 못한 게 양평 고속도로는 도대체 국책 사업이 어떻게 고속도로가 갑자기 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밝혀내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나라 전쟁을 이용해서 주가를 조작했었다는 의혹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막상 알지를 못해요 지금. 삼보 특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인사 개입, 이권 개입.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제 빨리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명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종합특검이 출범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뿌리가 뭐냐, 진짜 큰 어떤 덩어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 내란과 그리고 또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 김건희라는 사람이 사실상의 권력자로서 활동했던 그거를 좀 거꾸로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를 정말 뿌리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법의 심판에 세워야 되는 것이 지금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선고가 또 다른 사람도 있죠. 권성동 그리고 윤용호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각 오후 3시와 4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에게 주어진 혐의와 구형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가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1억 원 정치자금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청탁을 했던 주체인 거죠. 김건희 씨한테 통일교 관련한 금품을 전달했던 주체이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던 또 주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그 검찰에 맞서서 항변한 논리가 같다고 들었습니다. 위법한 증거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부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 기소했던 사건들 중에서 특검법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별건 수사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별건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다른 사건과도 지금 다른 게 이게
이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고 특검 범위 내에 좀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뭐 통일부에서 정치인들에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했던 행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자기 수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타기를 냈던 걸로 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봅니다만. 네네.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뭐 꾸준히 교류를 했었고 거기도 또 뭐 뇌물을 내지는 정치 자금을 줬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그 개입을 부탁을 했다거나 대가가 주고받았다거나, 또 김건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배우자가 됐던 사람에게 뇌물을 직접적으로 사실상 뇌물성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강혜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온 이후에 김건희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국민의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